근육 세 번째 마사지 흉부 대흉근과 소흉근인데요. 요 대흉근, 소흉근 마사지 하는 것들은 환자분들께 제가 추천할 때 공과 팔의 이 모양새를 이용해서 하는 거를 본 원장님들이 혹시 계실 건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접형골로 시작해서 장요근으로 끝나는 이 라인이 있고, 접형골, 사각근, 흉곽 출구증후군, 소흉근, 대흉근, 복근, 장요근.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마사지 포인트가 있고, 접형골, 그다음에 항상 접형골이랑 사각근은 껴있죠. 소흉근, 흉막강, 복막강, 골반강, 요방연근, 장요근. 그러니까 접형골, 사각근, 견갑하근, 요방연근, 장요근. 여기 이걸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접형골, 사각근, 견갑하근, 그다음에 요방연근, 장요근. 요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 근육만 잘 풀어주면 된다. 흉골 뭐 이렇게 있긴 한데, 자, 해독과 건강, 그다음 오령열, 습부황, 견갑골 사이의 부항을 저 가끔 이 견갑골의 능형근 쪽에 습부항하는 거 본 적이 있으실 텐데, 이게 이제 독소 제거인데 그 백동진 한의원에서도 배웠던 건데요. 천식있거나 심근경색, 흉통소화장애가 있는 간담, 지방관 간경화, 간암, 이 오령열을 한번 찾아볼까요? 오령열. 인터넷에서 검색이 될런지 모르겠는데 설명을. 동시침 혈이 여기 있네요. 여기서 오령, 오령열 중앙 척추에서 삼촌 그 바깥쪽에 위치했다. 목함도 구세음에 배열된 것으로 모두 치유라는 것은 아니다. 만성증 풍환자. 그러니까 11 부위에 있는데 예전에 동시침 작년에 우리 그 이해란 원장님 동기분들과 했었죠. 오령열.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너무 상부 승모근에 가깝지 않게 능형근 쪽에 견갑골 안쪽에서 서열을 해주는 거죠. 간, 장, 담, 신장, 혈액 해독을 해준다. 자, 흉부 대흉근, 소흉근 마사지 방법은 이것도 그 원장님들과 함께 그 직접 스터디를 해야지 직접 와닿을 텐데 이것도 이 영상을 이제 최민수 원장이 보고 있는데 최민수 원장이 이것도 보게 되면 한번 원장님들과 같이 해보면 좋겠네요. 쇄골 밑을 수평으로 밀어주고 엄지와 내 손가락을 흉근 사이에 넣고 얇게 깊이. 저는 이게 어떻게 하는지 잘 아는데 그 공으로도 할 수 있고요. 꼭 그 상완과 하완 이걸 니은자로 만들어서 외회전 시킨 상태에서 하는 거죠. 늑골과의 유착을 뜯어내듯이 파고드는 림프 부위를 걸리는 걸 풀어줍니다. 요거 할 때 그 여성분들에게 해주는 거는 조금 주의를 좀 하시는 게 좋은데 여성분들에게도 그 상부 쪽에 있는 어깨와 연결된 그쪽 주변만 마사지하는 거 알려드려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우리 여선생님들은 그 여성분들에게 좀 가슴, 유방 주변까지도 아래쪽에 쭉 들어가서 그 늑골과 만나는 부위 눌러주면 뭐 산후에 이 젖이 잘 안 나와서 고생하고 있는 임산부라든지 아니면 가슴 쪽에 멍울이 잡혀 있는 여성분들, 그다음에 뭐 유방암은 아니지만 유방에 종양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치료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애과 뒷면 쪽도 풀어주고 이거는 이제 겨드랑이 뒤쪽은 요거는 이제 견갑하근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상완 골막을 뼈 깊숙이 누른 다음 수평 마사지는 오해양근인데 요거는 이번에 제가 쇼츠로 지금 영상을 만들어서 편집하고 있습니다. 견갑골 교정 마사지도 요것도 같이 하면 되게 좋은데 어, 어, 이것도 조금 하기가 좀 여성분들에게 하기는 좀 애매한데 남성분들에게 한 번씩 해봐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글로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 직접 해보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알 수 있는데 대흉근을 들어서 그 밑으로 가면 소흉근 마사지가 되는데 쉽게 하는 방법은 쇄골 하에 늑골 사이를 자극하는 거죠. 어, 그릇 같은 거 그릇의 끝에 모서리 부분으로 애가 밑과 성완골의 골막을
천천히 강하게 밀어주는 거죠. 소흉근 단축했을 때 소흉근이 견갑골의 운동을 제한해 줍니다. 왜 그러겠어요? 견갑골이랑 직접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각근 단축과 함께 소흉근 단축이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사각근과 소흉근을 같이 풀어주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죠. 쇄골화동맥이 압박이 되고 손의 맥박이 소실되면서 수전증이 발생하는데, 손 떨리는 사람들은 그래서 반드시 소흉근 치료를 좀 해줘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소흉근 치료를 많이 하는 환자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화병, 그다음에 변비통, 그다음 폐, 췌장, 심장 쪽, 호흡곤란 이런 분들에게 많이 해드리면 상당히, 이거 맞으러도 병원 지금 계속 오시는 환자분이 계시죠. 흉추 교정은 신동원 원장이 흉추 교정을 본인은 잘한다고 자신을 하는데, 저는 흉추 교정을 직접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굳이 흉추를 교정하다가 흉추 골절이라든지 늑골 골절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추나로 굳이 흉추 교정하지 말고, 요건 넘어갈게요. 흉추. 폐질환은 이제 천식, 기관지염, 가슴통, 배통, COPD, 기관지 확장증, 견갑골 교정도 직접 시술을 해보고 직접 해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 오령열 습부항은 항상 중요하죠. 대흉근, 소흉근 마사지. 그다음에 배통은 견갑하근의 장침. 그러니까 능형근의 사혈과 함께 견갑하근 장침 시술이 배통에 반드시 배워야 할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견갑하근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배통은 심폐위장, 간담회 문제로 발생할 수 있고, 정극은 늑골의 문제는 거의 이제 견갑하근과 같이 연결이 돼 있죠. 견갑하근 치료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오령열 습부항 또 나왔죠. 유방 마사지도 같이 해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 쇄골 방향 밀어주고, 골반 교정, 견갑골 교정, 흉추, 경부 저평골. 환자분들이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는 등 쪽에 능형근의 등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폼롤러를 이용해서 자꾸 바닥에 놓고 밀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확실히 그 밀어주는 폼롤러를 하시는 분들은 치료할 동안만큼은 등이 펴지고 키도 커지더라고요. 실제로 경험해 본 사실이기 때문에 등 쪽에 여러 가지 마사지가 있지만 폼롤러를 통해서 굽어 있는 등을 자꾸 위에서 아랫 방향으로 밀어주는 것들 바닥에 놓고 체중으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방의 경계를 뜯어주고 유방확대 마사지, 유방 성형 마사지가 있는데 요것들은 굳이 뭐 저희가 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족이라든지 뭐 본인 할 수 있으면은 여기 요 방향대로, 그러니까 방법은 그거예요. 골반이랑 전체를 교정해 준 다음에 이제 쇄골 밑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다음에 유방의 테두리 테두리에서 경계, 소흉근 요 순서대로 쭉쭉 그 손으로 이제 밀어주고 풀어주는 마사지기도 하거든요. 예전에 실습했었을 때는 실제로 그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해주고와 안 해주고의 차이. 견부 마사지. 견부 마사지는 앞에서 나왔던 것들 중에 추가로 요거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서 이것만 짚고 넘어가면 되는데요. 상완골 안쪽에 깊숙이 넣어서 좌우로 움직이면 손끝까지 신경이 찌릿한 느낌이 나는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 이쪽인데, 수지관절염이나 류마티스, 퇴행성 관절염, 손목, 엘보우에 효과가 있고 특히 어깨 통증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곡지열, 별곡지, 회액근 추가 마사지까지 들어가면 됩니다. 요것 또한 직접 해봐야 돼요. 해봐야 돼서 견갑골 교정에서 경부 치료, 그다음에 애과, 상완골극, 오해안근, 소흉근, 극상근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뒤쪽에 있고 견갑하근과 뒤에 있는 이 극하근과 소원근, 대원근까지 눌러주는 포인트죠. 오해왕근.
이 중요한 근육들이 되게 많은데 이 글로써 설명하기는 부족함이 있고 계속 실습을 좀 해봐야 되죠. 견부 마사지의 쉼화. 견갑골의 골인 오해돌기에 붙어있는 오해완근과 소형근이 당기게 되면 견비통이 잘 낫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견갑골의 회전을 제한하고 오해완근은 라운드 숄더를, 소형근은 윙 스카플라를 형성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의 결론은 오해완근이랑 견갑하근, 소형근을 다 풀어달라 이 얘기죠. 오해완근 상완골을 거상할 때 마지막 150도에서 180도 사이에서는 견갑골이 회전을 해야 되는데 오해돌기를 안정화시키는 소형근과 오해돌기가 수축이 되어 있으면 견갑골 회전이 되지 않아 팔을 들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완근과 견갑하근을 반드시 풀어줘야 된다. 그리고 소형근까지. 장침을 여기서 사용을 하죠. 견갑하근과 극하근 장침. 이것도 예전에 한번 스터디를 한 적이 있는데 할 게 진짜 많네요. 거의 이게 뭐 저는 루틴하게 어깨 아프신 분들에게 하고 있는 치료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들은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치료가 있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각자 시간을 내서 저에게 찾아오시면 언제든 알려드리겠습니다. 엘보. 외측의 근육들이 외측 엘보, 이제 테니스 엘보라고 하고, 내측 근육들은 내측 엘보, 골프 엘보라고 하는데, 수축하면 인대 관절의 통증과 염증이 발생하는데, 그 사기 그릇 같은 거, 그걸 그릇의 끝에 모서리로 천천히 강하게 위아래로 밀어주면 인대와 관절과의 통증이 줄어듭니다. 어, 손으로 눌러주는 것도 괜찮은데, 이 그릇으로 하는 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해봤는데 괜찮습니다. 양견갑하근과 극하근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요것도 포인트죠. 견갑하근과 극하근. 견갑하근과 극하근을 어떻게 치료하는지는 장침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데 최민수 원장도 방법을 하나 알고 있긴 하던데요. 배웠다고. 네, 12cm까지 들어가는 치료가 있습니다. 상완의 근육들을 이완 마사지 그릇으로 천천히 강하게 밀어주고 회외근은 이 곡지혈 아래쪽 수삼리 그쪽입니다. 그다음에 골자침, 유류, 옥화. 골자침은 그때 말씀드렸죠. 5호 복원, 어, 유리공체, 회근 마사지. 회근 모양에 따라 반대손으로 팔꿈치 아래를 감싸서 밖으로 돌린다. 깊게 얇게 요 방향이죠. 이 팔을 안쪽으로 돌리면서 이 회외근에 엄지를 갖다 대고 요 방향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돌리고 바깥쪽으로 돌리면서 여기를 계속 손으로 고정을 시켜주면 여기 마사지가 되는데 많이 아파요. 엄청 아픕니다. 근육을 결 따라 밀어주고 회외근의 결을 따라서 밀어주면 회외근이 이완이 되겠죠. 근육들을 늘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복부 마사지. 복부 마사지는 소화장애, 복통, 변비, 설사, 과민성 대장증후군, 크론병, 궤양성 뭐 이런 것까지 치료를 할 수 있겠냐 싶은 분들이 있을 텐데 증상 호전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각근과 횡격막, 사각근과 복근은 근막이 연결되어 있고 사각근과 장요근의 근막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근막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요근 골반과 복부는 또 연결이 되어 있고 복부 치료는 사각근, 소형근, 대형근, 복직근, 장요근 이렇게 근막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서도 나온 것처럼 경부 저평골 마사지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소형근 골반도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내전근까지. 내전근도 앞에 설명에서 빠져 있긴 하지만 제가 추나할 때 항상 환자분들에게 내전근, 대퇴 내전근이죠. 그쪽을 이제 텀블러로 밀어주는 시계 방향으로 배꼽에서 넓혀가면서 회전하면 마사지하는 것들은 원장님들 알고 계실 텐데 손끝으로 세워서 복부 깊숙이 눌러주는 것도 알고 계실 거고
이게 비단 복직근의 자극뿐만 아니라 복부 내장 쪽에 있는 장기들을 자극을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족삼리, 유류, 태충, 합곡, 사각근 침치료하는 방법들이죠. 장요근 마사지는 원장님들이 다 알고 계시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뭐 이론만 설명을 하자면 대퇴동맥과 정맥이 장요근 단축으로 올가미가 되면 문맥 순환에 영향을 주고 간으로 혈액이 들어가지 않아서 하지에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고 하복부에 정맥이 노창되고 간의 혈액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결국엔 이제 간의 능력, 해독 능력이 저하가 된다라는 이 이론이죠. 장요근 이완을 꼬부랑 할머니 요추 디스크 협착증, 저골신경통, 뭐 승마살 제거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아실 거고, 장요근 이완은 어, 사타구니의 팬티 라인으로 근육이 뭉쳐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걸 장요근 이완을 여러 번 하다 보면 아, 이게 뭉친 근육이 장요근 때문이구나라는 거를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바로 만져보자마자 알 수 있는데, 여러 번 하시다 보면 아, 장요근이 이렇게 풀리는구나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장요근 이완을 했을 때 급성 요통 환자의 98%, 2%는 제가 못했었고 98% 이상 그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걸을 수 있게 하는 근육이기도 하죠. 배꼽 방향으로 마사지하는 방법은 소극적인 방법이고, 두 번째는 침대에서 한쪽 골반을 내려놓고 늘리는 거. 공을 엉덩이 라인 중간에 공을 실에 때려놓고 다리를 쭉 내려놓은 상태에서 장요근 마사지하는 방법이 3단계인데, 요거를 유튜브에 제가 찍어서 올려놓은 게 되게 오래전인데 이것도 한번 다시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신동훈 원장이랑 그때 병원 개원 초창기에 한번 찍어서 올렸는데요. 공을 한 손으로 잡고 교정한 상태에서 굴곡과 신전을 최대한 가동 범위로 천천히 해주고, 무릎 위를 눌러주면서 해주면 효과가 배가 되는데, 이것도 직접 오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요방형근은 요부의 심부 근육으로, 천부는 장골릉과 12흉추에 늑골 붙어 있고, 신부는 장골릉에서 요추 다시 늑골로 붙어 있고,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할 때 울리는 근육은 요방형근밖에 없습니다. 요방형근 중요하죠.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할 때 울리는 근육은 단지 요방형근밖에 없다. 요방형근은 심부로 기립근이나 다른 근육 치료로 낫지 않고 요방형근 수축으로 허리가 휘거나 골신분리가 되어 통증이 심합니다. 요추협착증 디스크가 발생하는 게 요방형근 때문인데, 요방형근 장침 시술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오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침이 쭉쭉쭉 들어갑니다. 옆으로 이제 치과위로. 요방형근 장침이 들어가지 않고 허리를 낫게 한다. 이거는 뭐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방형근 장침을 할 줄 알아야 침 놓는 사람인 거죠. 한 번도 놔본 적이 없다는 분들은 반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건 꼭 하셔야 돼요. 장요근도 마찬가지지만, 장요근은 고관절에서 장골릉 요추의 행돌기와 요추 본체에 붙어 있죠. 장요근은 앉아있거나 운전 많이 하거나 운동 시간이 많이 짧아지고, 장요근이 짧아져가지고 요추간 간격이 줄고 키도 줄어들죠. 장요근이 짧아지면 디스크 협착증, 측만증이 발생하는 건 당연한 거고, 고관절 골두에 혈액을 공급시키고 배출시키는 동맥과 정맥을 오가면서 요거 AVN이죠. Avascular Necrosis, 힙 조인트의 대퇴무혈성 괴상과 같은 치료 포인트가 장요근입니다. 장요근 치료했을 때 AVN 완전히 낫기는 어렵다고 해도 증상에 더 발전이 안 된, 제 AVN 환자들 꽤 오래 치료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결국엔 장요근 치료죠. 장요근에서 하지에 림프를 배출한 통로인데, 장요근 단축으로 하지와 간 건강에 큰 위협이 된다. 장요근 수축으로 복직근과 연결이 돼서 하복부의 혈액순환과 기능 저하가 발생해서 장애 연동 운동에 제한을 줍니다. 자궁, 전립선, 난소, 방광 등이 좋아진다고 저는 환자분에게 말씀 많이 드리고 치료합니다. 장요근. 특히 이제 남자분들은 뭐 전립선, 여자분들은 자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죠. 그러면 다들 아 하시는데, 그걸 느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걸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체득한 분들은 증상이 낫고 난 다음에 유지가 잘 되고, 아프신 분들은 호전도 잘 되고. 고관절 괴사 나왔죠. 골반의 장기가 요런 부분들이 다 좋아진다는 거고, 관략근 조절, 관문, 장문, 기문기각 기정, 마금수 막해서 이거는
동시집회 한번 찾아보세요. 관략근 조절할 때 기문, 기각, 기정 혈자리랑 간문, 장문 혈자리를 치료를 해주는 거죠. 침 넣고 희결 운동 시키면 변비가 있거나 관략근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 특히나 이제 그 정력이 떨어지시는 분들한테 효과가 좋습니다. 마금소 막혀서 얼굴 쪽에 있는 치료 포인트니까. 붓과 어열, 붓과 환소, 풍소, 해표. 이건 여성 자궁 문제. 간과 신은 이제 하사망, 상사망, 대퇴 쪽에 있는 혈전이, 어열, 옥화, 얼굴 쪽에 비익, 여성들 담음, 유리, 공채, 삼중 제가 많이 쓰는 혈자리죠. 골자침, 오호, 수부. 골반을 풀기 전에 견갑골, 경부, 저평골, 골반, 장요근. 마치 앞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는 것 같은 내용입니다. 복부, 흉부. 이 마사지를 제대로 한번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하게 되면 시간이 상당히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되긴 합니다. 요추 디스크, 골반 안쪽에 근육이 부채꼴로 붙어 있어 장요근이 수축하면 치골결합, 좌골 꼬리에 붙은 근육들이 달라져서 내전근, 햄스트링, 대퇴사두근의 길이가 변화돼서 방향이 달라지니까 골반부터 우선 안정화를 시켜줘야 디스크도 낫고 협착증도 낫는 거죠. 여기 나오죠. 요방연근과 장요근 두 개를 잘 치료해줘야 된다. 이상근은 이상근 중근이라고 여기다 써 있는데 이상근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시죠. 이상근. 이상근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 근육학의 어떤 개념이 기본 바탕 베이스가 이렇게 머릿속에 쫙 깔려 있으면 저는 치료하지 못할 질환이 별로 없다고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지라 원장님들께서 이거를 머릿속에 탑재를 해 놓으시면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자신감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이 근육 치료에 대해서 뒤에도 좀 있긴 있지만 사실 지금까지 했었던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이제 다리 이제 내전근이랑 뭐 장요근 마사지 밑에 또 나오는데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을 이제 종합해 보면 저평골, 그다음에 경부에서 사각근 SCM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견갑에서 견갑하근과 소형근이 나왔고, 거기서 오해한근이 추가로 나왔었고, 장요근, 요방형근, 복직근 나왔었고, 내전근까지 나왔는데 그 근육들만 잘 풀어줘도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견부, 그다음에 골반, 경황부 이 부위별로 원장님들이 잘 리딩해 주시면 어, 이 성심한방병원뿐만 아니라 나중에 원장님들이 개업하셔가지고 진료하실 때도 여기 가면 난치병이 낫는다더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항상 감사합니다.